종로 모의고사 6월 1번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자연에서 직접 얻는다. 자연에서 얻을 수 없어서 비료로 우리가 합성을 하죠. 나는 가정용 연료로 이용이 된다. 나는 메테인이니까 가정용 연료는 LNG,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LNG의 주성분은 메테인이다. 자, 1몰을 완전연소에서 만들어지는 물 분자수는 수소수가 결정할 거고, 이산화탄소는 탄소수가 결정하겠지. 그럼 나는 1몰에 수소가 4몰이니까 만들어지는 수소가 4몰이니까 만들어지는 물은 2몰이겠죠. 그리고 탄소는 1몰일 거니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1몰일 거고, 그럼 나는 값이 2분의 1이 나오고, 다는 분자식을 보면은 C3H6O니까 1몰의 C3H6O에는 수소가 6몰 있을 건데 이걸로 물 만들면 3몰이고요. 탄소는 3몰 있을 건데 이걸로 이산화탄소 만들면 1몰 있겠지. 그래서 3몰 있구나. 3몰 있겠지. 그래서 1이다. 예, 1이네. 그럼 나가 다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2번 원자의 질량, 원자 한 개 질량을 말하는 거죠. 근데 1몰을 아보가드로수 NA개의 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탄소는 요 값을 알아. 원자 한 개 질량, 즉 12.01 g에 아보가드 수를 곱한 값이 12.00이란 얘기지. 원자량이라는 것은 1몰의 질량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은 12.01A 곱하기 NA가 12.00이니까 요게 밑으로 깔리면 12.01. 그러면 1보다는 작다. 기억은 틀린 말. 니은 탄소 1몰의 질량은 12.00g 맞는 말이고, 그러면 이 녀석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의 원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원자량 이걸 지금 모르죠. 근데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이 A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보가드로 수는 요거 넘어가면은 12.01A 12.00A가 없어지고요. 그러면 원자량은 12.01분의 12다. 이렇게 잡을 수 있네. 이것 역시 1보다 작으니까 이 녀석의 원자량은 1보다는 작은 값이야. 그러면 그 분자량 역시 16이 될 수는 없겠지. 16보다 작게 나타나겠죠. 3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A는 탄소죠. 그러면 탄소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SO비탈의 수는 1s와 2s의 전자가 들어있을 거니까 2개. 그리고 P오비탈의 수는 1s, 2s, 2p에 2개의 전자가 들어있을 거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는 2. 그러면 2개니까 같다 하면 맞는 말이고, 양성자 수는 D가 B의 2배다. D는 원자 번호가 16번인 황이고 B는 원자 번호가 8번인 산소니까 양성자 수는 D가 B의 2배다. 맞는 말. B이온과 C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을 때 이온 반지름은 C이온이 B이온보다 크다. 얘는 플로오린이지. 그쵸? 그러면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질 때 산소는 E-가 되고 플로오린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전자수도 똑같고 껍질수도 똑같아. 그러면 여기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적어지니까
핵전하가 약해져서 이온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B이온의 반지름이 더 커야 되니까 B이온보다 작다 라고 해서 디귿은 틀린 말 3번. 4번 가의 구조는 플러스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있으니까 이온 결합이고, 나는 이동하는 전자가 있는 걸로 보아서 자유전자죠 이게. 그래서 금속 결합. 그렇다면 가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고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 될 거니까 맞고, 힘을 가하면 나는 가보다 쉽게 쪼개진대요. 가는 잘 쪼개지는 게 맞죠. 근데 나는 금속 결합은 힘을 가하면 전성, 연성과 같은 성질로, 즉 펴지고 뽑히고 해서 형태 변화가 되죠. 형태의 변화. 그치? 그러면 니은은 틀린 말이네. 쪼개지는 것은 가죠. 가와 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을 것이다.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을 거고요. 금속 결합은 이미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을 거죠. 5번 원자 또는 이온인 요 녀석들이래. 그럼 얘가 원자니까 요 두 개가 같은 걸로 보아 니은은 중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억과 니은은 양성자 또는 전자, 양성자 또는 전자라고 해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만약에 기억이 전자라면 C2 플러스에서 전자 개수가 2의 2개다. 그러면 2 플러스에서 전자 개수가 2의 2니까 C 원자는 전자 개수가 2A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때 디귿은 자연스럽게 양성자로 가정이 되는 거니까 디귿은 A 플러스 4의 양성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C 원자에서 2A 플러스 2랑 A 플러스 4가 같게 되는 거니까 A는 2라는 값이 나오죠. 그때 A가 2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게 3이 되는데 전자 개수가 3개다. 근데 3-가 이미 이렇게 된 거래. 그쵸? 그렇다는 이야기는 양성자 개수는 0개가 돼야겠지. 그러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결국에 전자가 3개로 판단이 됐는데 얘가 3-다. 그럼 양성자가 없어야 3-가 되겠지. 그래서 불가능한 거다. 그렇다면 정답을 골라보면은 전자가 아니구나, 양성자가 아니구나. 결국 기억은 양성자가 될 거고 디귿이 전자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C 원자는 양성자가 2의 2개일 때 전자는 A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2A랑 A 플러스 6이 같은 거니까 A는 6이 되겠네. 그러면 A가 6이면 나머지 값을 한번 채워봅시다. 요게 10이 될 거고 요게 12가 될 거니까 Mg2 플러스라는 거고, 그리고 A는 6이었으니까 중성자 수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는 25가 될 거니까 디귿보기는 일단 맞고, B는 6이고요. 기억은 양성자다, 맞는 말이죠. 전자일 경우에 나중에 B가 0이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었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
6번 가는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고요. 나는 NaCl 전기분해. 자, 그러면 기억. 가의 마이너스 극에 나오는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수소 기체 나올 거고, 성냥불을 대면 퍽 소리를 내면 폭발하겠지.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나온다고 했으니까 Cl 마이너스 염소 기체 나오겠지.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환원 반응,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전자의 이동이 있는 거니까 산화환원 반응 맞는 말. 5번. 7번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나다라 중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두 가지다. 그러면 W는 가는 지금 쌓질 않았네. 싸움의 법칙을 위배했으니까 안 되고, 나는 훈투의 규칙을 위배했으니까 안 될 거고, 다는 위배한 게 없네요. 그치? 바닥 상태 맞죠? G는 바닥 상태 맞죠? 두 가지. Y와 G는 같은 주기 원소다. 그렇다면 Y2 플러스가 이 상태니까 원래 Y는 3s의 전자가 두 개가 더 있겠지. 그러면 세 번째 껍질까지니까 3주기고요. G는 원자 상태에서 3s 전자 하나 있기 때문에 3주기로 같네. W와 G는 같은 족이냐, 원자과 전자수가 같냐는 거죠. W는 원자과 전자수가 두 번째 껍질에 3개가 있는 13족 원소고, G는 세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1개 있는 1족 원소 나트륨이죠. 같은 족 아니죠? 기억 니은. 자, 이번에도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 배치인데, A라는 원자는 주양자수가 이 두 번째 껍질에 A개의 전자가 있고, 부양자수가 1인 전자수라는 얘기는 P-오비탈 말하는 거니까 P-오비탈에 전자를 차곡차곡 집어넣었을 때 4개의 전자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1s, 2s, 2p에서 P의 전자가 4개가 차곡차곡 들어가 있고, 바닥 상태라고 얘기했으니까 1s와 2s에는 전자가 모두 들어있어서 A는 산소가 되고, B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는 모르는 게 아니라 5개죠. 5개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차곡차곡 집어넣어야죠. 2s부터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바닥 상태라고 했으니까 1s의 전자 2개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면 질소가 되겠죠. B는. 그랬을 때 이제 주양자수가 2인 전자수 A개 요거 세보면은 요렇게니까 6이 될 거고, 자, 요 B를 알아보려면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니까 B는 3이 되겠지? 그렇다면 기억. A는 2이다. 맞죠? A는 6이고 B가 3이니까 홀 전자수 A 산소는 2개고 질소는 3개니까 틀린 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B가 더 많겠죠? 얘는 4개고 얘는 5개니까 1번. 자, 분자 가나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건데, 가나다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다중결합을 나타내지 않은 것뿐이라 있긴 있을 거지. 그러면 산소는 결합을 2번 하고 탄소는 결합을 4번 한다. 이걸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면 되겠네. 그러면 가는 이미 결합이 다 이쁘게 돼 있으니까 가는 다중결합이 없을 거야. 다 산소도 2번 결합을 했고, 그치? 여기서도 2번 결합했고, 플로어린도 한 번씩 이쁘게 결합했으니까. 근데 나는 염소가 한 번씩은 결합을 했지만 탄소는 4번의 결합을 해야 되니까 탄소끼리는 3중 결합을 하고 있어야겠고, 다는 산소는 2번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되면 탄소는 3번밖에 결합 안 했으니까 탄소끼리도 2중 결합하고 있으면 되겠지. 다중 결합이 존재하는 분자는 3가지라는데 나와 다에서만 다중 결합이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다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한다.
즉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요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분자당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나에서는 염소가 2마리가 존재하니까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6개겠죠. 다에서는 산소가 2마리 존재하니까 2 곱하기 2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4개, 그의 합은 10개가 될 건데, 가에는 플로오린이 2개 있으니까 6개에다가 산소가 2개 있으니까 4개 더하면 10개. 맞는 말이지? 니은 디귿. 10번 옳게 얘기한 애들만 골라보래요. 그러면 가에서 H2O 액체는 양성자 주계이자 밖계이다 라고 하고 있어. 2마리의 물이 이렇게 H 플러스를 주면 이 녀석은 H3O 플러스가 될 거고 H2O는 OH 마이너스가 될 것이니까 A는 맞는 말을 했고요. B는 HCl이 브랜스테드롤이 염기로 작용한대. HCl은 NH3한테 양성자를 주면 NH3는 NH4 플러스가 됐을 거고, 줬으니까 Cl-만 남았겠지? 그래서 Cl-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브랜스테드롤이 산이라고 할 거고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 탄산은 물에 녹였으면 요 녀석이 증가해서 얘 농도가 증가할 거래. 얘가 증가할 때 얘는 감소하죠. 그치?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 요 값이 뭘 말하는 거야? 물의 이온화 상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온화 상수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안 변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할 거다. 그래서 C도 틀린 말을 했어. A만 맞는 말을 했고. 11번. 자, 2몰 농도 NaOH랑 0.5몰 농도 NaOH를 피펫으로 취해서 1몰 농도 NaOH 500ml를 만들 거래. 일단 만들고 싶은 게 1몰 농도래. 1몰 농도라는 건 1000ml에 1몰이 녹아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500ml에는 0.5몰이 녹아있게끔 하면 된다 라는 얘기지. 그럼 이 0.5몰을 여기 용액과 여기 용액에서 꺼내야 되는 건데, 가 조건을 보면 2몰 농도 200ml에서 취했대. 그러면 2몰 농도라는 건 1000ml에 2몰이 있는 거고, 근데 실험자는 200ml를 꺼냈으니까 200ml에는 5분의 2몰이라서 0.4몰을 꺼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요 0.5몰 중에 0.4몰은 여기 2몰 농도 200ml에서 꺼냈고, 이제 나머지 0.5몰 농도 NaOH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0.1몰이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러면 0.5몰 농도라는 건 1000ml의 용액에 0.5몰이 있는 건데, 실험자가 필요한 거는 0.1몰만 더 추가로 필요한 거니까 결국엔 200ml만 꺼내면 되겠네. 그래서 200ml를 취한다. 그럼 기억은 일단 부피 플라스크에 다 섞을 거고, 니은은 200ml가 맞고요. 그러면 0.5몰 농도 NaOH 수용액 200ml에는 NaOH가 방금 얘기했듯이 0.1몰이 있을 건데, 그 0.1몰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질량이 5g이래. NaOH 화학식량은 40이니까 0.1몰의 질량은 5g이 아니라 4g이 되겠지. 기억 니은. 12번. XYG는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데 2주기 원소이면서, 그러면 X는 탄소일 거고요. 결합 4번 했으니까 결합각은 109.5도가 되겠죠. 정사면체 보여서. 그리고 베타는 결합을 세 방향으로 했죠. 세 방향으로 한 거니까 120도 나올 거고. 자, 그리고 감마는 G를 기준으로 했는데 G가 결합을 2번을 했잖아.
G는 산소일 거고 산소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어야 되니까 비공유 전자 2개 때문에 감마는 104.5도라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산소는 지구, Y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플루오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자가 전자수는 X가 G보다 클 거래요. 원자가 전자수는 X는 탄소니까 4고요. G는 산소니까 6이니까 틀렸고, 베타가 120도, 알파는 109.5, 감마는 104.5도. 그치, 맞는 말이네. Y는 플루오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전자를 얻겠죠.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화 맞는 말이죠. 니은 디귿. 13번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가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5야. 그러면 가로 가능한 게 XY4, X2Y3, X3Y2, X4Y 라고 얘기를 할 때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보니까 Y의 질량이 같을 때 X에 대한 질량은 1대2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Y의 개수가 같을 땐 X의 개수비가 1대2여야 된다는 이야기겠네. 그러면 만약에 가가 Y가 4개라면 X는 1개죠. 그때 나가 Y가 4개일 때 X가 2개라면 Y가 같을 때 X에 대한 개수는 1대2로 나온 게 맞죠. 그럼 나는 분자당 구성 원자 수 6에 충족하는 거니까 X2Y4가 맞겠죠. 그리고 가는 XY4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겠고, 그러면 1g당 원자 수 B는 1g당 분자 수에 한 분자당 원자 수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1g당 분자수 요게 n분의 1이니까 가는 7 곱하기 5 해서 35고요. 나는 4 곱하기 6 해서 24.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의 분자식은 X2Y4다 맞는 말이죠. 원자량 비를 계산을 하라는데 가는 XY4로 알아냈고 나가 X2Y4로 알아냈는데 분자량비로 알아본다면은 n분의 1이 7대 4니까 분자량의 비는 4대 7이 되겠지. 그 말은 X가 하나 추가될 때 3이 증가했으니까 X의 원자량을 3으로 보고 X의 원자량이 3일 때 Y 4개는 1만큼이 되어야 4가 될 거니까 Y 하나는 0.25가 되기 때문에 원자량의 비는 12대 1이다. 틀렸죠? 기억 니은. 14번 제1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그게 G가 가장 크네. 그 말은 제1이온화 에너지는 작은데 제2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안쪽 껍질의 전자를 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낸 게 원자가 전자다. 그럼 원자가 전자 한 개인 녀석인다는 거니까 이게 1족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1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주기에서 1족은 G가 리튬이겠고, G는 리튬이야. 제 1이온화 에너지를 알려줬으니까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 리튬 나왔어. 원자 번호 연속이니까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건 베릴륨, 두 번째는 붕소겠죠. 그래서 X가 베릴륨, Y는 붕소. X가 베릴륨, Y가 붕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Y가 X보다 클 거다.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베릴륨이랑 붕소가 역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베릴륨이 더 크죠. 근데 이걸 이제 제2 이온화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역전이 벌어지지 않죠.
베릴륨과 붕소에서는 붕소가 더 큰 거죠. 그치? 그리고 제2이온 에너지의 역전 같은 경우 뭐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붕소랑 탄소가 이렇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베릴륨과 붕소한테 제2이온 에너지를 묻는다면 역전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Y가 X보다 크다 하면은 맞는 말이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가를 하죠. 그때 여기 리튬이 있으면 얘가 나트륨인데, 자, 이때는 나트륨이 더 크기는 한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같은 주기에서만큼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원자 번호가 더 큰 Y가 가장 크다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네. 원자 반지름 그래프는 G가 제일 클 거다. 원자 반지름은 G가 제일 크다. 원자 반지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감소하고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감소하죠. 그치? 여기 리튬 있는 거고 나트륨 있는 거고 나트륨이 더 크죠? 그치? 자,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반지름이 크려면 핵전하가 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리튬이 가장 약하죠? 맞는 말이죠. 5번. 15번. 자, 가에서 HCl은 산화제다. H는 여기서 플러스 1이고 여기선 0이니까 산화수가 감소했네요. 그러면 환원이 된 거고 산화제 하면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기억은 질소가 4마리 있는데 질소는 여기 한 마리 있어야겠죠. 개수가 4니까. 그리고 수소가 12마리 있으니까 12마리 있으려면은 수소는 3개 있어야겠지. 개수가 4니까. 그래서 기억은 NH3이며, 자, 이제 산화수법으로 개수 맞추는 거 플러스 2죠. 플러스 7이고 플러스 3이고 플러스 2고, 그치? 증가한 거 감소한 것만 따질게요. 그러면 이때 철은 1만큼 증가하고 망가니즈는 5만큼 감소하니까 증가 감소를 맞춰주려면 철이 5마리면 되겠네. 철이 5마리. 이렇게 되면 감소한 거는 그대로 5로 가야 되는 거니까 망가니즈는 1마리씩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러면 이 1이 정해졌으므로 산소는 반응 전에 4마리로서 반응 후의 산소도 4마리여야 된다. 그러면 반응 후의 수소가 8마리니까 반응 전의 수소 역시 8마리가 되겠지. 그러면 A, B, C, D 다 구했어. 값 구해본다면 5 더하기 1 분의 5 더하기 1 더하기 8이니까 3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 16번. NaCl을 용해시킬 때 열 출입을 알아봤는데, 용해를 시킨 후에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수용액의 온도 내려갔다는 얘기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렇다면 발열이 온도가 올라가는 반응을 하는 거죠. 열을 발생시키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근데 반대로 흡열은 온도가 내려가겠지. 자, 그러면 기억은 흡열 반응이다. 맞는 말이고,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게 있고요. 생성물의 에너지 변화는 이 위에 있고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에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크다 하면 맞죠. 출입한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이때 우리는 온도 변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용액의 질량도 알 수 있죠. 100g, 10g 해서 110g이지. 이때 비열도 알고 있다면 열량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비열을 추가로 알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5번. 17번. A2랑 B2가 반응해서 X를 만든다.
그러면 A 계수는 알려줬어요. A2랑 B2가 반응해서 X를 만든다. 근데 2몰 있고요, 3몰이 있대. 그런데 누가 다 반응했는지는 여기서 알 수 있어. A2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니까 B2가 다 반응했겠지. 그쵸? 그러면 이때 반응한 A는 B분의 3만큼 반응하고 B분의 6만큼 반응할 거고, 그러면 2-B분의 3, 0, B분의 6몰 이렇게 될 건데, 반응 후의 전체 몰수가 3.5몰이 됐다라는 얘기는 2 플러스 B분의 3이 3.5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이게 1.5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B는 2가 되겠죠. 요거 더하기 요거가 3.5란 얘기야. 그럼 B가 2라는 걸 알아냈네. A2가 2B2랑 반응해서 다시 A2가 2B2랑 반응해서 2X를 만든다. 2, 3, 결국에 3 반응할 때 1.5 반응해서 2 생긴 거고, 안 남았고요. 0.5가 남았겠네. 이 상태가 3이었죠. 3. 이 상태가 3.5몰 남은 상태다. 요 얘기를 말하는 거지. B는 2다. 맞는 말이고, 분자량의 B는 A2랑 X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요 0.5몰의 질량이 Xg인 거고, 요 3몰의 질량이 Yg인데, 분자량이라는 건 같은 몰수의 질량을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0.5몰에 Xg이니까 3몰에는 6Xg이겠지. 그럼 3몰에 6Xg, 3몰에 Yg이니까 분자량 B는 6X 대 Y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X에 포함된 B의 질량이래요. 생성물인 X가 3몰이죠. 그때 질량을 따져보면은 얘가 Yg인데 요 1.5몰은 0.5몰이 Xg이니까 1.5몰은 3Xg이겠지. 그렇다면은 3Xg에 반응한 B의 질량을 더해버리면 Yg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반응에 참여한 B의 질량이 X에 포함된 B의 질량이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구해보면은 요거는 Y-3Xg인 거죠. 그러면 디귿복이 맞는 말이 되겠고 정답 5번이 되겠죠. 18번. 가는 지금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고, 나는 이제 요 녀석이 추가로 들어와서 평형이 깨진 상태야. 그리고 다는 새롭게 평형을 이룬 상태가 되겠고, 그러면 얘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다시 없애기 위해서 평형 이동이라는 현상이 벌어져. 그게 화학 2야. 평형 이동이라는 현상이 벌어질 때 얘를 다시 없앨 거래. 어떻게 없앨 거야? 이산화탄소 14짜리 기체를 이산화탄소 고체로 14짜리 고체로 만드는데, 이때 요게 빨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기체를 다시 줄여야 되니까 고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나에서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속도랑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 속도 둘 중에 얘가 더 빨라졌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기억은 틀린 말이죠. 고체에서 기체의 승화 속도가 기체에서 고체의 승화 속도보다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의 드라이 아이스에는 얘가 먼저가 존재할 거래. 맞는 말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온 녀석이 자꾸 고체 이산화탄소가 더 된 거니까 다에는 요 고체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졌겠지.
가보다. 그치? 그래서 가와 다가 같다 하면 틀린 말이고 다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고, 자 19번 세 가지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CCl4, NH3, CO2, pH3, H2S인데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가 1보다 큰 걸 찾으래. 근데 중심 원자죠. 그럼 중심 원자만 표현해 보면은 탄소, 질소, 탄소, 인, 황이 중심 원자가 되겠는데, 탄소의 경우 s오비탈의 전자수는 4마리고요. 그리고 p오비탈의 전자수는 2마리, 4분의 2니까 1보다 작죠. 질소는 s오비탈 전자수는 4인데 p오비탈 전자수 3이겠죠. 탄소보다 전자 하나 더 많으니까. 얘도 4분의 2네. 근데 2는 3주기 원소로서 s오비탈의 전자수가 6일 때 p오비탈의 전자수는 9가 될 거고, 황은 s오비탈 전자수가 6일 때 인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더 크니까 p오비탈 전자수는 10이 될 거네. 그러면 요 조건에 충족하는 거는 pH3와 H2S 중 하나겠네. 즉 다는 pH3 또는 H2S 중 하나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수를 비교를 해보라는데, 홀 전자수를 따져본다면 탄소는 2, 질소는 3, 탄소는 2, 2는 3, 황은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 중에 홀 전자수가 가장 큰 다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중심 원자의 홀 전자수는 3 또는 2니까 3이 크잖아. 그러면 가의 홀 전자수는 2가 될 거고 나의 홀 전자수도 2가 된다. 요거네. 그럼 다라는 녀석은 홀 전자수가 3이 되면서 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럼 홀 전자수가 3이 되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녀석은 다가 pH3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쵸? 그리고 가랑 나는 홀 전자수가 2이기 때문에 H2S는 아예 탈락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아예 가랑 나에 속하지 못하는 녀석이니까. 그쵸? 그럼 이제 홀 전자수 2, H2S를 제거를 해버린다면 CCl4, CO2 중 가랑 나가 나와야 되는 건데,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가가 나보다 클 거래.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CCl4에는 염소가 4마리 있어서 1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고, 이산화탄소에는 4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지. 비공유 전자쌍이 더 큰 CCl4가 가가 될 거고 CO2가 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결합각은, 나의 결합각은 180도 이산화탄소, 가의 결합각은 109.5도, 다의 결합각은 pH3니까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야? NH3, 중심 원자만 인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결합각은 여전히 삼각뿔인 107도가 돼서 기억은 맞을 거고요. 3주기 원소를 포함한 분자는 2가지래요. 3주기 원소 포함한 거, 여기 가에 염소가 있죠. 그리고 다에 인이 있죠. 그치? 그럼 2가지가 맞네. 여기에는 3주기 원소가 없죠.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래. 무극성 분자를 말하는 건데, 무극성 분자라는 얘기는 CCl4 이산화탄소 밖에 없죠. 얘는 삼각불 구조로서, 이 녀석은 삼각불 구조로서 극성 분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분자는 2가지다. 틀렸죠? 기억, 니은. 20번 10ml의 HCl에다가 NaOH를 넣고 있다. 넣어준 NaOH는 이렇게 집어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이온이고요, B이온이래. 그쵸? 몰농도를 줬어. 그치? 근데 그 몰농도가 감소하고 있네. 일단 둘 다 감소한다는 얘기. 몰농도란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이 몰농도가 감소하려면 부피는 어쨌든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죠. 그치? 얘가 증가할 때 몰농도가 감소하려면 이 용질의 몰수가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용질의 몰수가 일정할 경우에 몰농도가 감소할 수 있죠.
두 번째, 용질의 몰수도 감소할 때 몰농도가 역시나 감소할 수 있죠. 그럼 일정할 수 있는 거는 Cl-일 거고 감소할 수 있는 건 H+겠죠. 그럼 둘 중에 A, B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죠? 또 하나, 몰농도는 부피분의 용질 몰수이기 때문에 용질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그걸 용질 몰수로 따질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는 몰농도는 그래프에서 다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용액의 부피를 일단 계산해 봐야겠는데, HCl 10ml에다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체 부피는 10을 다 더해줘야겠죠. 얘는 20ml고 사실 30ml다. 이렇게. 그랬을 때 10ml를 넣어줬을 때 A이온의 몰수를 알고 싶으면 그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전체 부피, 요걸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20, 30N개의 A이온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A이온이 용액의 부피가 30ml일 때는 이온의 몰농도가 1이니까 30 곱하기 1 하면 30N이다. 요거네. 요거 이용해서 계산한 거지. 그랬을 때 이온수 변화가 없네요. 그럼 변화가 없는 거는 Cl-가 될 거니까 A이온은 Cl-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B이온은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염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염화이온이다. 전체 부피는 10ml, 20ml, 25ml, 10 플러스 Ym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똑같이 20ml일 때 B이온의 몰농도가 1이니까 이때 실제 개수는 20N개의 B가 있다라고 알겠죠. 그쵸? 아, 이게 Cl-가 아니고 H+죠. 쏘리. 감소할 거니까. 그러면 얘가 20개래. 원래 H+는 30개 있었겠죠. Cl-가 30개로 계속 일정한 걸로 보아서 원래 H+는 30개 있었을 건데 여기에서 20개로 줄었다는 얘기는 OH-가 10개가 들어와서 얘랑 반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10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NaOH를 10ml 넣어줬을 때 NaOH, OH- 10개가 들어온 거다. 즉 NaOH 10ml당 10N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ml래요. 그럼 여기서 5ml를 추가한 거지. 그러면 5ml당 5N 이렇게 잡겠네. 그러면 원래 20개 있었는데 실제 개수는 이제 5개가 더 줄었겠죠. 5N개가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15N개가 됐을 거예요. 여기 지점에서. 그렇다면 결국에 15N은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야? 몰농도인 X에다가 용액의 부피인 25ml를 곱하면 되는 거지. 25ml를. 여기 25ml죠. 그러니까 X는 5분의 3이 돼서 X는 5분의 3이라고 계산을 했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ml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즉 NaOH가 Yml이 들어간다면 YN개, 즉 Y개의 OH- 추가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H+의 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원래는 30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Y개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30 플러스 Y개가 있는 거네. 됐죠? 근데 이 30 플러스 Y는 어떻게 계산돼야 돼 또? 결국에 3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Y랑 똑같은 값이 되겠죠. 3분의 1 10 플러스 Y. 그렇다면은 이때 계산 때리면 Y는 20ml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다 됐네. 그러면 AEO는 Cl-다. 맞죠? 개수 변화가 없을 거니까. 몰농도는 HCl이 NaOH의 2배다. HCl은 10ml에 30N이라고 해석이 됐고, NaOH는 10ml에 10N이라고 해석됐으니까 2배가 아니라 3배가 될 거고, X는 5분의 3으로 계산됐고요. Y는 20ml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기억 디귿.